어서 오세요. 어언 30번째 글에 이르렀습니다. 구독은 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아재는 너럭바위에 앉아 훈련을 받는 대원들만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그가 벌떡 일어섰다. 대장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던 대원들의 목소리가 되살아왔다. 그렇다.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그들과 함께라면 최소한 복수는 꿈꿀 수 있다. 아재는 즉시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훈련을 제지했다. 이따위 훈련은 집어치워요. 이제부터 내가 훈련을 시키리다. 교관들이 당황하여 아재를 쳐다보았다. 챙이 장수가 달려나왔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대원들을 직접 훈련하겠소. 내가 뭐를 대장이라 불러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챙이 장수가 버럭 화를 냈다. 나보다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나와 보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훈련을 지휘하겠소. 건방지구나. 챙이 장수는 아재를 향해 손가락으로 겨냥했다. 어디 내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자. 챙이 장수는 군사 어른의 호위 병사들을 불러 모았다. 그중 장창을 들고 있는 키가 가장 큰 병사에게 명령했다. 내가 저놈을 혼내주어라. 넓은 마당은 갑자기 대련장이 되었다. 대원들도 교관들도 모두 긴장하여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장창을 든 병사가 아재를 향하여 창끝을 겨눴다. 실로 위압적이었다. 그러나 아재는 태연하기만 했다. 죽창을 땅에 세워두고 오히려 편하게 서 있었다. 병사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날카로운 창끝이 무서운 속도로 아재를 향해 찔러 들어갔다. 그러나 창은 허공만 찌르고 있었다. 2차, 3차 공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창은 아재의 옷깃 하나도 건들지 못했다. 아재는 땅에 세워둔 죽창을 들어보지도 않았다. 허둥대는 병사에게 아재가 반격만 한다면 끝장이었다. 둘러서 있는 돌격대원의 응원 소리가 자그맣게 새어나왔다. 대장님, 대장님, 당황한 챙이 장수가 도끼를 들고 있는 덩치가 우람한 호위병에게 지시했다. 너도 나가서 합세하라. 도끼를 든 병사가 휙 소리가 나도록 도끼를 돌리며 아재에게 다가갔다. 위협적인 그의 동작은 보기만 해도 섬뜩했다. 그러나 그런 도끼마저 아재 앞에서는 번번이 허공만 갈랐다. 손으로 도끼를 빙글빙글 돌리며 겁을 주는 잔재주는 아재에겐 어림없는 장난이었다. 반대편의 장창도 다시 아재를 향해 공격했지만 아재에겐 그다지 위협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도끼를 휘두르던 병사가 장창을 급히 피해야 하는 웃기는 상황도 벌어졌다. 아재는 한 번의 공격도 없었는데 두 병사는 맥이 빠져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당황한 챙이 장수는 급히 호위대장을 불러 명했다. 내가 저놈을 처단하라. 죽여도 좋다. 때마침 현장을 순시하던 자기 장군과 그를 안내하던 군사어른이 호위병들이 모두 불려갔다는 급보를 받고 달려왔다. 훈련장에는 호위병 3사람이 일개 훈련원 1명을 놓고 실전을 벌이고 있었다. 호위병의 무술 실력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 그런 3명의 무사가 단 1명을 상대로 싸우다니 그건 말도 되지 않았다. 더구나 호위대장도 합세하고 있지 않은가. 호위대장이 청동검을 빼들고 서서히 압박해오자 아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 이건 불공정하오. 나에게도 진검을 주시오. 장수챙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을 때 뒤편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왔다. 그에게도 검을 주어라. 자기 장군의 엄명이었다. 뒤를 돌아본 챙이 장수는 깜짝 놀라며 자신이 차고 있던 청동검을 주섬주섬 챙겨 아재에게 던져주었다. 검을 받아 든 아재는 칼자루를 거꾸로 잡았다. 칼끝이 앞에 적을 향하지 않고 등 쪽을 향하고 있다. 왼손엔 죽창을 짧게 잡고 호위대장을 향해 쭉 뻗었다. 저건 뭐야 돼지 멱을 따는 것도 아니고. 저놈 검술은 아예 모르는 거 아니야? 호위대장은 고급 무사 중에서도 고수인데 저놈 제멋대로 설치다가 잘못 걸렸다. 젊은 목숨이 아깝게 되었구나. 그런 분위기 속에 천지가 고요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응원하던 돌격대원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기만 했다. 사사사사. 대련자들의 발걸음이 마당을 쓸고 다녔다. 순간 뒤에서 창을 든 자가 아재의 등을 겨냥하며 재빠르게 찌르고 들어왔다. 아재의 몸이 핑그르르 돌았다.
한 차례 찬 바람이 일었고 아재의 칼날이 창을 든 호위병의 허리를 갈랐다. 병사의 전복띠가 잘려나갔다. 전대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어 바지까지 흘러내렸다. 호위병은 벌벌 떨며 창을 내던지고 두 손으로 바지를 축혀 올리며 뒤로 물러났다.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상대가 살려주었다는 것을 실감한 것이다. 진검승부는 죽창 따위와 같은 병정놀이가 아니다. 한순간에 목숨이 달아나는 생사의 문턱인 것이다. 어느 사람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숨막히는 대치 끝에 호위대장이 칼끝을 세우더니 한 발 다가섰다. 순간 아재도 한 발 물러섰다. 그때를 기다린 듯 도끼가 곧바로 아재의 머리를 찍어왔다. 그러나 도끼는 아재의 죽창에 부딪혀 퉁기며 어깨 옆으로 스쳐 지나갔다. 동시에 아재의 칼날이 병사의 눈앞에 다가가자 병사가 쏘스라치며 물러섰다. 그러나 아재의 옆차기가 이미 병사의 명치에 꽂혔다. 병사의 거대한 몸뚱이가 서너 걸음 밀려나다 쓰러졌다. 구경꾼들은 모두 알았다. 아재의 칼끝이 병사의 눈앞에서 멈추었을 때 이미 그는 죽은 목숨이었다는 것을. 1대1의 대결이 되었다. 아재는 죽창을 던져버리고 칼을 올바로 잡았다. 그동안 칼끝을 반대로 잡은 것은 뒤쪽과 옆쪽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단이었다. 이제는 아재가 호위대장을 향해 한 발 다가섰다. 호위대장이 깜짝 놀라며 물러섰다. 그리고 황급히 자세를 고쳐 잡았다. 아재가 호흡을 추스르고 발끝을 세우는 순간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됐다. 그만 멈추어라. 자기 장군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자기 장군은 아재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기선을 제압했으니 내가 이겼다. 그건 그랬다. 누가 보아도 뻔한 승부였다. 계속했다가는 호위대장이 크게 창피를 당했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더냐? 아재는 자기 장군에게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말했다. 돌격대원들을 제가 직접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얻는 게 무엇이냐? 장군이 되물었다. 저희 대원들은 적 앞에 목숨이나 던지는 소모품이 되기는 싫습니다. 적에게 타격을 주면서도 살아남을 정의의 부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겠느냐? 그보다 너에게 제안이 있다. 너를 나의 호위병으로 두고 싶다. 그러면 너는 내 몸도 보호할 수 있다. 어떠냐? 아재는 생각했다. 오직 나의 일신을 생각하면 그보다 좋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도련님의 복수를 꿈꾸고 있다. 그러자면 저 장군은 나의 적이 될 것이다. 장군을 죽일 기회는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는 부대원과 생사를 같이 하렵니다. 부대원들을 직접 교육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너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구나. 너를 강제로 호위병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리하진 않겠다. 좋다. 돌격부대를 너에게 맡길 테니 한번 내 뜻대로 해보거라. 자기 장군은 돌격부대가 강력한 정예부대가 될 수만 있다면 손해볼 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한 가지 청이 더 있습니다. 이곳은 땅이 비좁고 평범하여 훈련소로서는 합당치 않습니다. 더 넓고 변화가 있는 지형이 필요합니다. 훈련소를 옮겨 주십시오. 맞는 말이다. 넌 생각이 있구나. 즉시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겠다. 영락골 병풍산 골짜기가 좋을 듯하구나. 더 할 말이 있느냐? 마지막 부탁입니다. 저에게 검을 주십시오. 좋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그 검이면 되겠느냐? 감사합니다. 이때 조용히 구경만 하던 대원들이 웅성거렸다. 대원들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대장의 말에 감동한 것이다. 누군가 한 사람이 구호를 외쳤다. 대장님, 이윽고 그 소리는 전 대원들에게 전이되어 합창으로 훈련장을 뒤흔들었다. 대장님, 대장님, 대장님. 자기 장군과 단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자기 장군은 교관을 만나보고 싶다는 단의 요구에 응답하며 이 젊은이는 어딘지 모르게 돌격대 교관과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대담한 성격과 기계, 풍기는 분위기, 그리고 진법을 논하는 것까지
그러나 장군은 비탈길을 내려가며 그런 생각을 떨궈버렸다. 대원들을 훈련하던 아재는 비탈길을 내려오는 자기 장군을 보았다. 아재는 얼른 진법 훈련을 중단시키고 각계 전투 훈련으로 전환했다. 진법 훈련은 자칫 장군에게 의심을 살 수 있기에 암암리에만 교육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장군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다시 확인했다. 평소와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호위병사가 아니었다.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쩐지 눈에 익었다. 아재는 그들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폈다. 보면 볼수록 그들의 동작이 단도령과 아물도령을 너무 닮아 있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미 죽었다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 도련님들이 자기 장군을 따라다닐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다.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가? 아재는 대원들에게 휴식을 명했다. 그리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다시 확인했다. 볼수록 눈이 의심스러웠다. 자기 장군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분명 도련님들이었다. 내가 보고 있는 건 필시 귀신인 거야. 그런데 도련님들이 나를 알아보고 놀라는 눈치다. 알아볼 뿐만 아니라 둘이 똑같이 손가락으로 입을 막았다. 모르는 체하라는 이야기인가? 귀신이라 해도 좋다. 도련님들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벌쩍 뛰고 싶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는 도련님들은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입을 가렸다. 앞서 오는 자기 장군은 훈련장을 구석구석 훑어보면서 내려오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돌격대원의 생생한 모습. 그리고 그들의 충혈된 눈동자. 분명 꿈속은 아니었다. 아재는 솟아나는 흥분을 감추느라 애를 태웠다. 여기 이 사람이 자네가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 교관일세. 장군은 단에게 교관을 소개하고 교관에게도 단을 소개했다. 이쪽은 단과 아물 공자, 서로 인사를 나누게. 처음 뵙겠습니다. 교관님, 단이 서둘러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아재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고개만 덜컥 숙였다. 여기서 훈련받는 대원들은 돌격대로 최전방에 배치할 생각이었네. 나는 저 대원들을 자네와 합류시킬까 하네. 공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좋습니다. 단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아재가 훈련시킨 대원들이라니 이런 행운이 있는가? 또 한 가지, 여기 이 교관은 줄곧 돌격대의 대장 임무를 맡아왔네. 해서 저 대원들과 교관은 한 몸처럼 붙어있지. 따라서 이 교관도 자네와 합류하여 돌격대를 지휘해야 할 것이네. 공자의 생각은 어떤가? 아기 장군은 돌격대장을 통하여 단과 노역자들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할 속셈이다. 젊은이는 자신이 하버니 병사들을 지휘하려는 생각이지만 돌격대장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다. 나는 그저 노역자들과 돌격대를 전방에 내세워 적군을 평가해보는 맛보기로 쓰면 되는 것이다. 단은 한참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언가? 장군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대장도 제 지휘에 따라야 한다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전투를 일사불란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단은 모든 상황이 기적처럼 이루어지고 있어. 이런 사실마저 믿기 어려울 지경이지만 장군은 우리가 한패라는 것을 알 턱이 없으므로 앞으로도 생길 어떤 의심을 미리 봉합하고자 불어 그렇게 청했다. 자기 장군은 고민스러웠다. 내가 그리 명한다 해도 칼칼한 돌격대장이 순순히 따라줄까도 의심스러웠고 하버니 병사를 한난 노역자의 휘하에 배속시킨다는 게 영 마뜩잖았다. 하지만 그 문제는 봉선단에서 제사장과 논의하여 이미 결정했었다. 제사장은 단이 하버니의 큰 공을 세우리라 했다. 제사장의 의견은 곧 위도님의 의견에 버금가는 힘이 있다. 따라서 단공자의 거취는 자기 장군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었. 또 비록 후처이긴 하지만 처가 쪽 사람이 공이라도 세워준다면 자신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라. 돌격대장은 지금부터 단공자의 지휘를 받아라. 자기 장군은 그렇게 명하면서 먼저 돌격대장의 눈치를 살폈다. 돌격대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명은 받드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 찼을 것이라고 장군은 생각했다. 단이 말했다. 지금 즉시 노역자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함께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리하라. 이제 모두가 그대의 책임하에 들었으니 앞으로의 일은 그대가 알아서 처리하라. 모두 합쳐 근 150명이 넘게 모인 훈련장은 제법 군대다운 기운이 돋아났다. 아재는 돌격대원을 훈련하면서 노역자들이 보고 따라 하도록 하였다. 전쟁에서는 개인의 전투력은 별반 효과가 없다. 오직 전원이 대장의 지휘에 따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만이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다. 아니, 너는 불곰이 아니냐? 어라고리라. 너 여기에 있었구나. 노역자의 불곰과 돌격대의 불황배는 예전부터 친숙한 사이였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서로 안면이 있음을 기뻐했다. 그들은 그런 세계에서 같이 떠돌던 그저 그런 자들이었다. 따라서 돌격대와 노역자들이 화합하는 일은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역자의 반은 마하나의 포로들이었다. 그들은 따로 소외되고 있었다. 해가 저물자다는 노역자 중 마하나 포로들만 훈련대장의 거처에 따로 모았다. 그곳은 비밀스런 장소였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마하나 병사였소. 비록 포로이기는 하나 어찌 이전에 동료였던 마하나 병사들에 대항하여 싸우기를 원했던 겁니까? 단이 이 말을 꺼내자 노역자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만 있었다. 단은 말을 끊고 조용히 그들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쉬었다 가렵니다. 31번째 글로 다시 오겠습니다.